어느 주말 도련님과 한참을 통화하던 남편이 전화를 끊고 제게 말했어요. 여보, 지훈이 여자친구가 우리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하나 봐. 도련님 여자친구가? 그때 그 사람 맞는 거지? 집이 엄청 잘 산다고 했던 그 여자친구. 그런 거 같아.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자고 하는데 당신 시간 괜찮아? 괜찮긴 한데 좀 부담스럽긴 하다. 난 그렇게 부잣집 사람들 왠지 좀 불편하더라고. 하긴 나도 부담스럽긴 해. 예전에 그 일도 있었고 말이야. 남편과 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잠시 우리 시댁 소개를 하자면 시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고 우리 부부는 경기도 외곽에, 그리고 도련님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며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 비해 도련님이 잘나도 너무나 잘났는데요. 남편 말에 의하면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남달라다고 합니다. 공부를 즐기면서 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공부를 그렇게나 많이 했다고 했으니까요. 워낙 공부를 잘했기에 시부모님이 시골에 있는 땅까지 팔아서 도련님 공부를 시켰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지방대를 졸업한 뒤에 한동안 도련님 뒷바라지를 했고요. 한마디로 우리 도련님을 보며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도련님은 서울에 있는 의대를 나와서 지금 의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가족 모두가 도련님의 눈치를 보곤 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때 만나서 결혼까지 한 케이스인데 도련님을 꽤 오래 알고 지냈음에도 여전히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도련님은 남편과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냉정했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말을 해버리는 그런 성격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도련님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었는데 엄청난 부잣집 딸이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시댁에 내려온 도련님이 가족들에게 통보하듯 말을 했거든요. 저기, 나 결혼할 사람 있는데 워낙 잘 사는 집 딸이어서 다들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잘 사는 집 딸이면 얼마나 잘 사는데? 그래. 근데 그런 집안에서 우리 집을 마음에 들어 할까 모르겠구나. 시어머님이 걱정스레 말을 꺼냈는데 도련님이 버럭 하면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신경 좀 쓰라고 그 말인 거잖아. 아니, 우리 보고 뭘 어떻게 신경 쓰란 말이야. 그걸 내 입으로 꼭 말해야 해?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집 도배, 장판도 새로 하고 이래저래 신경 좀 쓰란 말이야. 그리고 이 그릇들도 좀 바꾸고. 그 집은 얼마나 잘해놓고 사는지 알기나 해? 아니, 그러게. 그냥 평범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좀 좋아. 시아버님의 얼굴에 불편함이 가득해 보였어요. 엄마 아들이 잘나서 그런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데 꼭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그러니까 가족들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도련님이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도련님의 말에 몸을 들썩였는데요. 제가 그런 남편을 조용히 말렸습니다. 다음날 도련님이 서울로 올라갔고 남편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전화리를 쳐? 내가 어제 한 소리 하려다가 당신 때문에 참은 거야. 여보, 도련님 말투가 원래 그렇잖아. 아무래도 도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겠지. 집안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잖아. 그니까 너무 그러지 마. 당신이랑 도련님이 다투면 어머님 아버님의 심정이 어떻겠어? 이럴 땐 그냥 형이 참아줘야 하는 거야. 라며 제가 남편을 달랬습니다. 사실 가족들 모두 도련님을 불편해했어요. 특히나 저는 도련님이 더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다 엄청난 부잣집 딸이라고 하니 더 걱정이 될 수밖에요. 그렇게 며칠 뒤에 도련님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고 혹시나 도련님께 누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 만나기 며칠 전 백화점에서 옷까지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당일날은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손질받고 새로 산 구두까지 신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역시나 으리으리한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 건물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우리를 예약된 룸으로 안내를 해줬어요. 직원이 문을 열자마자 도련님 여자친구가 활짝 웃으며 인사를 했는데 그냥 한눈에 봐도 귀티가 흐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도련님 여자친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던 도련님이 화가 난 듯 잔뜩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도 나름 엄청 신경을 쓰고 나갔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보인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 바람에 저는 더 눈치가 볼 수밖에 없었고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내내 도련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기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거든요. 사실 그때 무슨 말을 했었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잠시 뒤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기에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련님한테 전화가 걸려온 모양인데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할 소리야? 네 형수님이나 나나 너한테 패기 치지 않을까 싶어서 아침 일찍 미용실도 다녀오고 멀리 있는 백화점까지 가서 옷까지 사서 입고 간 거야. 근데 뭐가 어쩌고 저쩌? 우리가 쪽팔려?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남편이 도련님에게 화를 내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둘이서 워낙 흥분한 채 소리치고 있었기에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들릴 정도였어요. 머리를 손질받았다는 게 그런 거야? 차라리 그냥 나오지 그랬어. 그리고 또 그래. 이왕 백화점 갔으면 돈 좀 더 쓰지. 옷이 그게 뭐야? 어째 그런 옷을 살 수가 있어? 돈이 없으면 나한테 좀 달라고 하던지. 내가 진짜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 그리고 말 좀 고급스럽게 하면 안 돼? 말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너 화난 건 알겠는데 더 이상 선 넘지 마라. 그렇게 창피하면 우리 없는 셈 치고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어찌나 화가 나 있던지 휴대폰을 집어 던져버릴 정도였어요. 여보, 당신까지 왜 이래? 아까 그 아가씨 보는데 우리랑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 내가 좀 더 챙겨 입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네. 그러니까 당신까지 그러지 좀 마.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너무 잘나셔서 우리가 쪽팔리다고 하네. 당신까지 왜 그래? 도련님이 원래 말을 그렇게 해도 속마음은 안 그런 거 잘 알잖아. 지금 많이 예민해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줘야지. 당신은 화도 안 나? 그냥 도련님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해. 도련님 여자친구가 워낙 어마어마해 보이기도 하고 전에 그 일 때문에 도련님 한동안 충격이 이만저만도 아니었잖아. 사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말투가 쌀쌀 맞긴 해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잖아. 그냥 안타깝고 그렇네.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얼굴 볼 일도 없을 테니까 만날 때마다 대충 맞춰주고 말자. 제가 남편을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혹시나 우리 때문에 파혼하게 됐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얘, 너도 참 오늘 그 아가씨 만나고 왔으면 나한테 빨리 전화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잖니. 만나보니 어떤 것 같아? 그게 딴 세상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요.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하고 그랬어요. 제가 시어머님에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전화를 빼앗다시피 해서는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말도 마. 지훈이 그놈이 우리가 쪽팔린데. 내가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뭐? 쪽팔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겠어. 말 그대로야. 우리가 옷 입는 것도 쪽팔리고 집사람 머리 파마한 것도 쪽팔리고 우리 직업도 쪽팔린데. 뭐? 그게 정말이니? 아니 우리 며느리가 어디가 어때서 그런 말을 해? 이 동네에서는 우리 며느리 인물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아무튼 이상하네.
그럼 우리 보면 아주 기겁을 하겠구만. 나도 몰라. 아무튼 지훈이 이 자식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보니 엄마 그 뽀글이 머리도 한 소리 할 것 같은데 조만간 거기도 내려간다고 하더라고. 화가 난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남편의 말을 듣던 시어머님이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셨던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 통화를 끝낸 남편을 제가 나무랐어요. 여보, 어머니 성격 알면서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해놓으면 어머님이 잠이나 제대로 주무시겠어? 그나마도 맨날 도련님 눈치 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해준 거잖아. 당해도 미리 알고 당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해봐.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니까. 지금도 봐봐. 당신이랑 나도 모르고 당했다가 지금 정신줄 놓고 있잖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으로 남편은 여전히 넋이 나가 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한두 달쯤이 지난 어느 날 도련님과 도련님 여자친구가 시댁에 내려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을 받은 남편은 다시 얼굴 마주치기 싫다고 거절했지만 제가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같이 본가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님이 제게 어찌나 부탁을 하시던지 모른 척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니들까지 없으면 우린 어떡하니? 설마 네가 우리 배신하진 않을 거지? 그렇지? 알겠어요, 어머님. 전날 내려갈게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어차피 동서될 사람이랑은 자주 마주치지도 않을 테니 결혼만 시키고 나서 우리는 모른 척하고 살자꾸나. 난 부자 그런 거 싫다. 살면서 마음이 편해야지.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니? 근데 니들 말 듣고 내 머리를 새로 했거든. 머리를요? 설마 또 파마하신 거예요? 아니, 네가 그때 파마하고 나갔는데 이상하다고 뭐라고 했다며. 그래서 네 이모랑 나는 뽀글이 파마를 폈거든. 근데 사람들이 우릴 보면서 웃으면서들 보는데 이대로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웃다뇨? 왜 웃어요? 몰라. 우리가 아주 웃기다고 하더구나. 네 시아버지 옷 좀 고르는데 네가 전날 내려와서 좀 봐줘야겠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내려갈 때 어머님 아버님 옷도 준비해서 내려갈게요. 그럴래? 그렇잖아도 내려오면 같이 옷 사러 가려고 했는데 잘 됐구나. 근데 또 도련님 마음에 안 들면 어쩌나 걱정이 되네요. 그놈의 인간은 왜 대체 그런 여자들만 데리고 와서 이 난리를 치게 만들어? 저 어머님, 그날 보니까 도련님 여자친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아주 흐르더라고요. 그 정도냐? 그럼요. 어머님도 깜짝 놀랄걸요. 제 말에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우리 시어머님은 마치 소녀처럼 해맑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평생을 농사 지으면서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엔 도련님 여자친구와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어머님이 상처라도 받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도련님과 여자친구가 내려오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우리는 전날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님과 이모님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도련님이 제 파마머리를 가지고 한마디를 했다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와 이모님이 뽀글이 파마를 펴던 모양인데요. 미용실에서 어찌어찌 손을 봐주기는 한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축 늘어진 게 마치 깻잎 마냥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조금 과하게 말하자면 미역줄기를 머리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 머리가 이게 뭐예요? 왜, 뭐가 이상하니? 시어머님이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두 분의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웃음을 참기 위해 뒤를 돌아봐야 할 정도였어요. 그 와중에 시아버님이 혀까지 차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웃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꿈에 나올까봐 무섭다니까. 저 정도면 전설의 고향 귀신이 왔다가 울고 갈 정도라니까. 예,
너 솔직히 말해야 한다. 네? 어떤 걸요? 네 시어머니 머리 어때? 내가 보기엔 지훈이 여자친구가 두 사람 모습 보고 도망간다에 한 표야. 내일 한바탕 난리가 날 거라니까. 어제도 새벽에 물 마시러 일어났다가 네 시어머니 머리 보고 내가 놀라 자빠질 뻔했잖니. 예, 네 시아버지 말이 사실이냐? 그럼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어머님, 우선은 머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데기로 웨이브를 좀 더 넣어봐야겠어요. 라며 제가 시어머님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어머님의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님, 고데기가 좀 뜨거울 수 있으니까 뜨거워지면 말씀하세요. 알았다. 근데 이게 뭔 난리야. 난 정말 부잣집 며느리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지들끼리만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우선 결혼부터 시키고 보자고요. 괜시리 우리 때문에 또다시 파혼했다 그런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 만약 그랬다가 우리를 얼마나 원망하겠냐. 아, 뜨거. 이거 뭐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너 잘하고 있는 거 맞냐? 홀랑 다 타버린 거 아니겠지? 어머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좀 마세요. 아우, 뜨거운데 빨리 좀 해봐라. 시어머님이 온몸을 비틀어대고 있었는데요. 방 안으로 들어서던 시아버님이 잔뜩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아니, 이게 뭔 냄새야?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 머리 하는데. 아버님, 지금 심각하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예, 그런데 네 시어머니 머리카락 펴기도 전에 다 타버리겠다. 아버님, 자꾸 그러시면 이따가 아버님 머리 손질 안 해드릴 거예요. 지금 아버님 머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 거죠? 알았다, 알았어. 그냥 농담이야, 농담. 시아버님이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두 분의 머리 손질을 마친 후 다 같이 음식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모님까지 출동해서 나름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몰라 시댁에 내려오기 전에 백화점에 가서 그릇까지 다 사서 내려갔었는데요. 예, 어쩜 그릇이 이렇게나 예쁘니? 제가 엄청 심사숙고해서 고른 건데 괜찮아요? 그럼 아주 예쁘구나. 역시 우리 맏며느리가 최고다. 근데 혹시 니들 이거 다시 가지고 갈 거니? 아니요. 이걸 왜 가지고 가요? 어머님 두고 쓰시라고 넉넉하게 사온 거예요. 그래? 아주 보면 볼수록 이쁘구나. 그릇을 보던 시어머님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평생을 시골 마을에서 사셨던 시어머님은 유난히도 그런 욕심이 많았어요. 예쁜 그릇에 정성껏 만든 음식을 담아서 가족들에게 먹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도련님과 도련님 여자친구가 도착하기 전에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진 상을 내려다보며 시어머님이 말했어요. 괜시리 너까지 고생시켜서 미안하구나. 근데 난 부잣집 며느리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 편한 네가 훨씬 더 좋구나. 쟤들 결혼만 시키면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꾸나. 어머님, 그래도 둘째 며느리인데 잘 지내려고 노력은 해봐야죠. 내가 보기엔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니들한테 뭐라고 했을 때부터 난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더구나. 다만 우리 원망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다. 시어머님의 얼굴에 실망감이 가득해 보였어요. 잠시 후 도련님과 여자친구가 도착을 했고 가족 모두가 눈치를 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도련님 여자친구는 역시나 빛이 났는데요. 다시 봐도 참 예쁘고 부티가 난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어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았는데요. 엄마, 도배 장판 좀 고급스러운 걸로 하지. 정말 진짜. 우리 아영이는 좌식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불편해할 텐데 그런 거 좀 신경 좀 써주지. 그랬니? 그건 미처 몰랐구나. 근데 식탁이 작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 아, 네.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엄마, 그리고 머리가 그게 뭐야? 오늘 같은 날은 옷도 좀 잘 차려입지. 그게 뭐야? 아니, 우리 딴에는 엄청 신경을 쓰긴 했는데 별로니? 이러니까 시골 아줌마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도련님이 툴툴거리며 말했어요. 그 모습에 민망한 마음이 들어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도련님, 죄송해요. 제가 백화점에서 고른다고 골랐는데 좀 부족했나 보네요.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내가 보기엔 아주 예쁘구만. 넌 말 좀 골라서 해. 네 형수 성격에 이거 고르느라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다녔을 텐데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니? 넌 형수님이 골라준 줄 몰랐지? 도련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여자친구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어요. 반찬 중에 우리 아영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네. 엄마, 우리 아영이는 고급진 음식만 먹어서 앞으로는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릇도 좀 세련된 걸로 바꾸고. 그릇이 이게 뭐야? 그 순간 시어머님이 발끈하고 말았어요. 그 그릇 네 형수가 백화점 가서 손수 사서 가지고 내려온 거야. 그니까 너 말 조심 좀 해라. 아니, 이왕 살 거면 좀 좋은 걸로 사지. 알록달록 이게 뭐야, 촌스럽게. 도련님이 입을 삐죽이며 다시 투덜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님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니들 혹시 들었니? 저 밑에 집에 수철이 엄마 말이다. 그 수철이 엄마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지 뭐냐? 그 선생님 일하던 그 사람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 자식들은 다들 번듯하게 잘 컸는데 바람이 뭐야, 바람이. 시어머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무슨 그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는 거야? 도련님이 버럭하며 숟가락을 세게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도련님 여자친구인 아영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지훈씨,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본가에 내려와 보니 지훈씨랑 나랑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네. 뭐? 아영아, 우리 부모님이 시골 분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해 좀 해. 아니, 지훈씨랑 나랑은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아. 라며 아영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혼비백산한 채 제가 급히 아영씨를 붙잡았어요. 우리가 뭐 실수한 게 있다면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둘이 결혼하면 우린 서로 얼굴 볼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절대 연락하거나 내려오라는 말도 안 할게요. 아니지. 그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요. 시어머님이 다시 아영씨를 붙잡았지만 무리를 뿌리치고는 세우던 차를 타고 곧장 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가족들 모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게 내가 신경 좀 써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아니, 대체 왜 누가 바람나서 집 나갔다 그런 말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야, 박지훈, 너 보자 하니까 너무한다. 가족이 그렇게 창피하면 그냥 우리 없이 너 혼자 결혼하면 되잖아. 왜 굳이 데리고 내려와서 우리 전부를 불편하게 만들어? 그렇게 창피하면 우리 네 결혼 참석 안 할 테니까 네가 혼자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난리야, 그 난리가. 다들 조금만 조심해줬으면 좋았잖아. 꼭 이렇게 파혼시켜야 속이 시원한 거야? 진짜 짜증나서 못 살겠네.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뭐해? 가족들이 도와주질 않는데. 도련님이 우리를 있는 힘껏 노려보다가 밖으로 뛰쳐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괜히 우리 때문에 또 파혼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파혼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이게 우리 원래 모습인데 어떡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도 우리 때문에 또 파혼하면 도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게 집안이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시아버님의 표정도 심상치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내내 우리를 원망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도련님 여자친구인 아영 씨였어요. 첫 만남 때 아영 씨가 제 전화번호를 물어봤었기에 제가 알려줬었거든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말까지 더듬었는데요. 아영 씨가 우리 집 근처라고 하면서 잠시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저를 만나러 멀리까지 왔다는 말에 무거운 마음으로 아영 씨를 만나러 갔어요. 거기다 저를 찾아온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아영 씨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죠? 네, 사실 좀 놀라긴 했습니다. 우리 도련님 지금 식사도 못하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우리 도련님하고 다시 연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연락 오는 거 다 피하고 있어요. 저 그날 우리 때문에 불편했다면 진짜 미안해요. 근데 도련님이랑 아영 씨가 결혼하고 나면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우리 시부모님도 자식들 일에 막 터치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날 우리가 말 실수한 게 있다면 그것도 미안해요. 우리 딴에는 혹시나 어색할까봐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다 보니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아영 씨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사실 그날 일이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분들에게 아무런 불만도 없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날 왜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 부분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지훈 씨 행동에 너무 많이 실망해서 그랬어요. 지훈 씨가 가족들에게 너무 함부로 해서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아니, 그럼 우리 가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도련님 행동 때문에 그랬단 말인가요? 그렇죠. 평소 제가 알던 지훈 씨는 마냥 자상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날 가족들한테도 막말을 많이 해서 저도 좀 많이 놀랐거든요. 그럼 첫 만남에서 제 머리랑 옷이 이상했다는 말도 아영 씨가 한 말이 아니었던 건가요? 머리랑 옷이요? 지훈 씨가 뭐라고 했는데요? 아니, 제 머리랑 옷이 좀 이상하다고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나,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날 두 분이서 워낙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고 나오셔서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했는걸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도련님이 지레 걱정을 하고 했던 말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진짜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두 분 모습이 워낙 보기 좋아서 안심이 되었던걸요. 아, 아마도 우리 도련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나 보네요. 사실 우리 도련님이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우리 집안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도련님한테 상처를 좀 많이 줬었거든요. 아마도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네요. 지훈 씨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잘 모르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오래된 일이긴 한데 그때 도련님이 상처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 여자가 어찌나 독했는지 도련님한테 모진말이란 모진말은 다 했거든요. 그 뒤로 도련님한테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 도련님이 가족들도 엄청 챙기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친정 형편이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근데 한 번에 우리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서 진짜 경황이 너무나도 없었는데 치료받고 퇴원 수속을 하려고 했더니 누군가 병원비를 다 계산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우리 도련님이 몰래 와서 병원비만 계산하고 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땐 어찌나 미안하고 고맙던지 제가 도련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 도련님이 가족끼리인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졌어요. 물론 도련님이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 뭐 애살이 많다거나 말을 막 따뜻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 누구보다도 가족들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여자가 도련님 마음을 너무 헤집어 놔서
그때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도련님이 아영 씨 엄청 좋아하거든요. 도련님 자신과는 다르게 아영 씨는 마음이 따뜻해서 좋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도련님도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건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제가 힘주어 말을 했어요. 사실 가족들 모두가 좋은 분들이어서 저도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날 지훈 씨 행동에 너무 실망해서 저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아영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친해져 갔고 며칠 뒤 아영 씨와 도련님이 다시 만나서 오해를 풀었다고 했습니다. 아영 씨가 도련님을 다시 만난다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였는데요. 다시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도련님이 아영 씨와 같이 내려와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그 뒤에는 정말 많이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우린 넷이서 자주 어울리면서 잘 지냈어요. 아영 씨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냥 소탈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 뒤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냥 소탈하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했는데요. 예, 아영이가 말이다. 우리랑 같이 감자를 캐지 뭐니? 네? 동서랑 감자를 캤다고요? 그래, 아주 신나서 캐더구나. 뭐가 그리도 좋은지 깔깔깔 웃어대는데 애가 어찌나 해맑은지 모르겠더구나. 아, 음식도 가리는 것도 없어. 시장에서 감자 옹심이를 먹었는데 2그릇씩이나 뚝딱하지 뭐니. 그리고 내가 뽀글이 파마를 하는데 쫓아와서는 뻥튀기를 먹으면서 구경도 했지 뭐니. 시어머님의 말에 의하면 동서가 미용실을 따라갔는데요. 시장에서 산 뻥튀기를 먹으면서 뽀글이 파마하는 걸 유심히 구경하듯 동서가 진짜 신기하네요. 어쩜 이렇게 짱짱하게 파마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몇 년 동안 안 풀릴 것 같은데요. 혹시 뽀글이 파마 기술 같은 걸 따로 배우고 그래요? 라는 말까지 하더랍니다. 그 뒤에도 동서는 수시로 시댁에 내려가서 감자도 캐고 옥수수도 따서 삶아 먹고 그랬대요. 그 바람에 도련님 성격도 많이 바뀌어 갔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조금씩 나아져 갔거든요. 그러다가 조카들이 태어나면서 동서가 시댁에 더욱 자주 갔는데요. 조카들이 흙을 밟으며 노는 것을 참 좋아했거든요. 어느 날은 동서와 도련님이 조카들을 데리고 내려왔다고 하길래 우리도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동서와 도련님 그리고 조카들까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서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제가 웃으며 물었어요. 다들 뭐 하는 거야? 형님, 우리 감자랑 고구마 구워 먹고 있는데 엄청 맛있는 거 있죠? 따뜻할 때 얼른 오셔서 드세요. 라고 동서가 말을 했어요. 자세히 보니 동서와 도련님 그리고 조카들 얼굴에 뭔가가 새카맣게 묻어 있었어요. 아니, 얼굴에 뭘 이렇게 묻힌 거야? 그리고 이건 다 뭐야? 아,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고구마 구워서 먹느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 옷은 어머니 건데 완전 편한 거 있죠? 형님도 얼른 오세요. 아버님이 마당에 화로를 만들어서 진짜 좋은 거 있죠? 이 화로가 완전 100만 불짜리 화로인가 봐요. 정말 안 되는 게 없어요. 동서와 도련님이 그저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동서에게 어찌나 고마웠던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항상 삐쭉삐쭉 나를 세우고 있던 도련님이 얼굴에 시커멓게 묻히고는 고구마를 먹고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래서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하나 봅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동서에게 항상 고마울 뿐이랍니다.